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25일 기준으로 총 2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시는 12월 25일 기준 전일 대비 총 55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 중 288명이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 감염은 학생 A씨가 11월 27일 최초 확진된 이후 동부구치소에 근무하는 가족, 동료, 재소자 등이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8명의 확진자 중 수감자는 286명, 직원은 총 2명입니다. 시는 동부구치소 일시 폐쇄 조치와 함께 방역소독, 노출자 및 접촉자의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 지인 모임과 관련된 감염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목사 B씨가 12월 12일 최초 확진된 이후 소모임 및 교회 모임을 통해 전파된 코로나19 확진자는 교인 및 가족 등 10명입니다. 12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1241명이며 사망자는 17명 늘어난 773명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성남시가 스마트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역점 사업을 준비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자원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온라인 시정 정례 브리핑을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성남시가 스마트 자원순환 도시를 위한 제22회 시정 정례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자원순환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자원화를 극대화하는 사업들을 통해 자원순환 도시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500톤 신규 소각장을 건립해 하루 50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도입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을 올 10월부터 준비 중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4월 태평 4동과 금곡동 청솔마을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개근 센서 부착, 인공지능 플라스틱 감용기 설치 등을 진행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그린 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민 주도의 다양한 리빙랩 자원순환 시책 추진, 환경에너지시설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환경미화원의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은 도시의 품격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비롯되며 함께 만드는 스마트 자원순환 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평택시가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 사업,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힘쓸 계획입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평택시가 21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 사업, 어연한산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입장, 녹색도시 조성 추진 현황 등을 전했습니다. 현덕지구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통, 상업, 관광, 주거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현덕지구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 시행자를 공모했고 평가 결과 대구은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왔고 서부 지역 발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또 의회의 출자 승인 등으로 현덕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짐으로써 현덕지구 주민과 더불어 54만 평택 시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어연 한산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의료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산업 폐기물 소각을 위한 입주 계약으로 건축 허가가 되어 의료 폐기물은 소각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근거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 소각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 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정영민 푸른도시 사업소장이 평택시 녹색도시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시는 정장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집중했고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 우수 사례 최우수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포승 국가산단 등의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에는 바람길숲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정원과 지방정원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녹색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의정부시의 회룡문화공원이 무려 33년 만에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합니다. 이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는데 이번에 조성 사업이 완료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속 작게나마 위로를 건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회룡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313-52 일원에 조성된 회룡문화공원은 시민들의 도심 속 녹색 복합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룡문화공원은 1987년 최초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지만 도심 속 공원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33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개방감을 극대화한 오픈스페이스 공간과 안락한 힐링과 사색을 위한 정원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공원은 상가 밀집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회룡역이 인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회룡문화공원 개장에 맞춰 불빛 정원 공간을 마련해 마음의 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공원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